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심지어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약이 필요 없는 분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매일 먹는 저녁 식사가 불면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시나요?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못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하나만 해당되셔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0년간 노인의학만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어머니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우울증까지 오셨거든요. 매일 밤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문의인 제가 정작 우리 어머니는 못 고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의 수면 연구 논문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신 연구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놀라운 사실을요. 불면증의 90%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저는 즉시 어머니께 제가 발견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밤 10시면 스르륵 잠드시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아침까지 깊이 주무시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새벽 산책을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뇌에서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에요.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이 독소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병 위험도 커집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치매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서 짜증이 늘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다음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아까우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봅니다. 이렇게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싶거든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95세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매일 밤 9시면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9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그런데 60대인 제 환자 중에는 4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식습관이 결정적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2,000명의 불면증 환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83%가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어요.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의 91%는 저녁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 음식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먼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커피와 녹차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초콜릿도 안 됩니다. 초콜릿에 카페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커피 한 잔의 절반 정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매운 음식이요. 김치찌개, 떡볶이 이런 거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루세요.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 기침하고 가슴이 쓰려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전, 부침개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소화하는데 최소 4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일하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넷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잘 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새벽 2시, 3시에 깨게 됩니다. 술은 얕은 잠만 오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다섯째,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먹으면 좋으냐는 거죠. 제가 5년간 연구한 결과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3가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뇌에 들어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잠이 오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 트립토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요.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야 잠이 오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눈꺼풀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수면을 방해해요.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B6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일을 돕거든요. 비타민 B6가 없으면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저녁에 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일까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을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요? 그냥 흔한 달걀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달걀이에요.
하지만 이 흔한 달걀이 얼마나 놀라운 음식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달걀 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죠. 그리고 비타민 B6, B12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달걀의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8세이신데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매일 드셨죠.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계란찜을 드시라고 했어요. 저녁 7시에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이요. 3일 만에 변화가 왔어요. 잠드는 시간이 1시간 빨라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 주무셨고요. 2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새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에 드실 때는 절대 프라이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이 최고예요. 특히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금상첨화예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달걀 2개에 우유 반 컵 넣고 푹 찌세요. 간은 아주 약하게 하시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거든요. 계란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를 그릇에 깨서 잘 풀어주세요. 여기에 미지근한 우유 반 컵을 넣고 섞어주세요.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완벽한 수면 음식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생선이요? 네, 그것도 고등어예요. 연어나 참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시거나 몸에 염증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고등어가 이런 염증을 줄여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놀라운 건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 부족하면 불면증이 온다는 거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등어가 이걸 해결해 줍니다. 제 환자 중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5세이신데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낮에 너무 졸리셔서 운전도 못 하시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그러셨죠. 할아버지는 이 때문에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낮에 졸려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좋아하시던 등산도 못 가시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제가 이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3번 저녁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라고 했어요. 단 저녁 6시 전에 드시고요. 2주 만에 새벽에 안 깨신대요.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낮에 정정하게 활동하세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내가 젊어졌다고 그래요. 고등어는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림도 좋고요. 단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염분이 많으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거든요.
소금 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좋아요. 레몬의 비타민 C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굽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고 15분 정도 재워두세요. 그리고 중불에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 구워지면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박입니다. 특히 단호박이 최고예요. 늙은 호박도 좋고요. 호박에는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 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도 낮춰주고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요. 혈압이 높으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호박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는데 비타민 어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호박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박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82세이신데 평생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밤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깨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졸려서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조는 게 일상이셨대요.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단호박 찐 거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어요. 밥 대신 드시라고요. 놀랍게도 2주 만에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8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푹 자보신대요. 지금은 매일 저녁 호박을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잘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호박은 찌는 게 제일 좋아요.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돼요. 그냥 드셔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늙은 호박은 죽을 끓여 드시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몸도 편안해지고요. 단, 호박에 설탕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깰 수 있어요. 단호박 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자르세요. 씨를 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랩을 씌워서 5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이 완성돼요.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요? 네, 평범한 두부예요. 그런데 이 두부가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 안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어요.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부가 이걸 개선해줘요. 그리고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긴장을 풀어줘요. 저녁에 두부 한 모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제 환자 중에 최동식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0세이신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밤에 5번에서 6번씩 다리 쥐 때문에 깨셨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니까
결국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드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안 난대요. 그리고 잠도 잘 오시고요. 지금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아침까지 푹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두부는 조림으로 드시거나 찌개로 끓여 드시면 좋아요.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단, 두부를 튀기면 안 돼요. 유부나 두부튀김은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부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마세요. 매우면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루거든요. 순두부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세요. 거기에 순두부를 넣고 끓이세요. 간은 국간장으로 아주 약하게만 하세요. 파와 버섯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절대 맵게 하지 마세요. 5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완벽한 수면 음식이에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특히 칼륨이 많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들어있어요. 이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줘요.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도 좋게 해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에 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67세이신데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마다 걱정이 많으셔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이셨어요.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이 할머니께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리고 잠도 잘 오시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바나나 하나 먹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나요?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바나나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아요. 바나나 우유 정말 좋아요. 단, 바나나는 잘 익은 걸로 드세요.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안 돼요. 겉껍질에 갈색 점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잘 익은 바나나예요. 바나나 우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믹서에 넣으세요. 따뜻한 우유 1컵을 붓고 갈아주세요. 꿀을 1티스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 우유가 완성됩니다. 6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별해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거든요. 체리 다음으로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이에요. 호두 한 줌이면 하루에 필요한 멜라토닌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호두의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엽산도 풍부해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제 환자 중에 강병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3세이신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대요.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밤에 잠도 못 이루셨어요.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호두 5개에서 6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잠도 잘 주무신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밤에 푹 자니까 낮에 머리도 맑아요. 호두는 그냥 드셔도 좋고 꿀에 재워서 드셔도 좋아요. 꿀에도 트립토판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요. 단, 호두는 하루에 7개에서 8개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아서 살이 쪄요. 꿀 호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세요. 유리병에 호두를 넣고 꿀을 부어주세요. 호두가 완전히 잠기도록요. 이틀 정도 재워두면 됩니다. 매일 저녁 호두 5개에서 6개씩 꺼내서 드세요. 7번째 기적의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은 과일이에요. 특히 신맛 나는 타트 체리가 좋아요. 하지만 생체리는 비싸고 구하기 어렵죠. 냉동 체리나 건체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비슷해요.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체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게 관절염, 통풍,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윤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80세이신데 관절염 때문에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마다 몇 번씩 깨셨어요.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시고 기분도 우울하셨어요.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냉동 체리 10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2주 만에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오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체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무릎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자요. 체리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또는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체리차로 드셔도 좋고요. 체리 요거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냉동 체리 10개를 넣으세요. 꿀을 한 티스푼 뿌리고 잘 섞어주세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8번째 기적의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다들 아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유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요. 특히 따뜻한 우유가 좋아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이에요.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따뜻한 우유가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우유의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요.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서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68세이신데 수면제를 15년 동안 드셨어요. 끊으려고 해도 불안해서 못 끊으셨대요.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절대 못 잔다고 믿으셨어요. 한 번은 약을 안 드시고 자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약을 드셨대요. 이 할머니께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씩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면제는 조금씩 줄여 나갔어요. 첫 달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어요. 둘째 달에는 4분의 1로 줄였고요. 셋째 달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우유만 드시고 푹 주무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자요. 제가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면 적당해요. 너무 뜨겁지 않게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으시면 더 좋아요.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도 좋고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9번째 기적의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요? 네, 의외죠? 그런데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4주간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대요. 키위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해요.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와요.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도 높여줘요. 밤에 푹 자면서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제 환자 중에 한명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6세이신데 평생 예민하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작은 소리에도 깨시고요. 할아버지는 옆집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깨셨어요. 차 지나가는 소리, 빗소리, 시계 소리 다 신경 쓰이셔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키위 2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신기하게 예민함이 줄었대요. 그리고 잠도 깊이 주무시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옆집 소리가 들려도 안 깨요. 아침까지 푹 자요. 키위는 숟가락으로 떠 드시면 편해요.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파먹으세요.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한 거로 드세요. 잘 익은 키위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더 많아요. 키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게 잘 익은 거예요. 딱딱한 건 아직 덜 익은 거고요. 너무 물렁한 건 너무 익은 거니까 피하세요. 10번째 기적의 음식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수천 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천연 약초예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뇌에서 진정 효과를 내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카모마일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을 줄여주고 위를 편안하게 해줘요. 제 환자 중에 이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72세이신데 불안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마다 걱정이 많으셔서요.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으셨어요.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카모마일 차를 드시라고 했어요. 꿀을 넣어서요. 2주 만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대요. 걱정이 줄고 잠도 잘 오시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카모마일 차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카모마일 차는 티백으로 사서 드시면 편해요. 뜨거운 물에 5분 우려서 드세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어요. 카모마일 차 우리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컵에 카모마일 티백을 넣으세요. 80도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향이 날아가요. 5분 정도 우려주세요. 티백을 빼내고 꿀 1티스푼을 넣으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자,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의 음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을 그냥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까? 첫째,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세요. 6시에 저녁 드시고 9시에 주무시면 딱 좋아요. 소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 잠들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둘째,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가볍게 드세요.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부드럽게 익힌 음식이 좋아요. 셋째, 수면 음식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세요. 9시에 주무신다면 7시 반에서 8, 8시 사이에요.
이 시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넷째, 양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줘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체리 10개에서 15개, 바나나 1개, 호두 7개에서 8개, 우유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조합해서 드세요. 트립토판이 든 음식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호두 꿀, 체리 요거트처럼 조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음식이 좋아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들,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들, 술도 절대 안 돼요. 술 마시면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깨거든요. 그리고 물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조금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요. 한 모금씩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81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매일 2알씩 드셨죠. 이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저녁에는 고등어나 달걀을 드시고 8시에는 바나나 우유를 드셨고요. 첫째 주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저는 한 주만 더 해보세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둘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12시간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셋째 주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셨어요. 넷째 주에는 완전히 끊으셨고요. 지금은 매일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81세의 나이에 새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내가 약 없이 잘 수 있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주들이랑 놀 힘도 생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74세이신데 우울증과 불면증을 함께 앓고 계셨어요. 30년 동안요. 이 할머니는 정말 심각하셨어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셨거든요. 그것도 자주 깨면서요. 할머니께 식단을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고등어와 단호박을 드시라고 했죠. 수면 음식으로는 키위 2개와 카모마일 차를요. 첫 2주는 힘드셨대요. 별 변화가 없으셔서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는 시간이 빨라졌대요. 그리고 깊이 주무시기 시작했고요. 한 달 후에는 5시간에서 6시간을 주무셨어요. 2달 후에는 7시간을요. 놀라운 건 우울증까지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거죠. 지금은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74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불면증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을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요.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침실 환경이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암막 커튼을 치세요. 둘째, 낮 시간 활동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꼭 쬐세요. 30분만 산책하셔도 돼요.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요. 그리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세요. 너무 가만히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셋째, 낮잠은 조심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것도 오후 3시 전에요. 넷째, 잠자리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루틴을 만드세요. 다섯째,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걱정이 많으시면 잠이 안 와요. 자기 전에 명상을 하시거나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일곱째,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저녁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세요. 가볍게 걷기만 해도 돼요. 여덟째,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하루 물 섭취량은 중요해요.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조금만 드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아홉째, 통증이 있으시면 꼭 치료하세요.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적어요. 열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대는 잠이라는 공식을 우리 뇌에 심어야 해요. 자,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있는 음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바나나나 체리는 적게 드세요. 대신 호두, 두부, 달걀, 고등어를 더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적게 드세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목이 말라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단호박, 키위를 드세요. 칼륨이 혈압을 낮춰줘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을 조심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계란찜, 호박죽, 순두부찌개 같은 거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불면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습관, 특히 식습관 때문이에요.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10가지 기적의 음식을 기억하세요. 달걀, 고등어, 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우유, 키위, 카모마일 차. 이 음식들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8시에 수면 음식을 드시고 9시에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30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봤어요. 그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98세도 가능해요. 기억하세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우울증을 막아줘요.
건강한 노년의 모든 것이 수면에서 시작돼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에 수면 음식을 드세요. 9시에 침대에 누우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응원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전국 방방곡곡 어르신들의 건강한 수면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습관들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바로 알림이 갈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숙면하는 삶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 주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